정은은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의 작은 분식집 엄마의 떡볶이는 도시 외곽의 낡은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을 밝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다란 솥에서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양념이 끓어오르고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어묵을 꿰고 대파를 썰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재료를 다듬는 움직임은 섬세하고 정갈했다. 그녀의 삶은 떡볶이처럼 단순하고 명쾌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내고 오직 이 작은 공간에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로 채워져 있었다. 아침 휴식시 첫 손님이 들어섰다.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인근 공장의 인부들이었다. 아주머니, 여기 떡볶이 1인분, 어묵 2개요. 정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갓 튀겨낸 튀김을 집어들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오늘 아침도 든든하게 드시고 일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손님들은 그녀의 친절함과 따뜻한 국물 맛에 이끌려 매일같이 이곳을 찾았다. 그녀는 단골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했고 때로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공짜로 주기도 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동네 주민들에게 작고 선한 여주인이라는 평판을 얻게 했다. 하지만 가끔씩 손님들이 싸우는 소리라도 들리면 정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빛을 띠기도 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순식간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찰나의 변화를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며 홀로 앉아있을 때면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련해지곤 했다.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은의 오른쪽 손목에는 긴팔옷 아래 늘 가려지는 희미한 문신 자국이 있었다. 오래된 듯한, 그러나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문양이었다. 그녀는 늘 긴팔옷을 고집하며 그 자국을 감추려 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과거를 봉인하려는 듯이. 가게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정은이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의 푸근한 모습과는 달리 날카로운 눈빛과 강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딘가 비장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현재의 엄마의 떡볶이, 여주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정은은 가끔씩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어느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가게 앞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을 다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정은은 망설임 없이 가게 밖으로 달려나갔다. 빗속에서 아이를 안아 올린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무릎을 살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정은은 아이를 부드럽게 달래며 가게 안으로 데려와 상처를 소독하고 능숙하게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능숙했다. 치료를 마친 후 그녀는 아이에게 간 만든 따뜻한 떡볶이를 건넸다. 아이는 고맙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떡볶이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동네 주민들은 정은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감동했고 그녀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가게 구석. 낡은 계산대 아래에는 오래된 목함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된 상자였겠지만 정은에게는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다. 모두 몇 년 전 도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 조직 관련 기사들이었다. 최대 조직 흑룡파 와해, 두목 검은용 체포,
핵심 인물 홍연화, 행방 묘연, 그리고 그 신문 스크랩 아래에는 낡고 다른 가죽 장갑 한 쌍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아무도 없을 때 그 목함을 조용히 열어보고는 그 안의 물건들을 꺼내 만져보았다.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는 자신을 덮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처럼 그녀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언제든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분식집 문에 달린 풍경이 짤랑이며 손님의 방문을 알렸다. 정은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이들의 모습에 그녀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험악한 인상과 문신으로 뒤덮인 팔뚝이 누가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특히 눈빛이 사나웠다. 그는 용팔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 일대를 휘어잡고 있는 악명 높은 깡패였다. 정은은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용팔이는 테이블에 삐딱하게 앉으며 정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번들거림이 섞여 있었다. 여기 엄마의 떡볶이가 맞지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더군. 장사가 잘 된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옆에 서 있던 깡패 한 명이 빈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고 거만하게 껌을 씹었다. 정은은 앞치마를 고쳐매며 애써 미소 지었다. 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미세하게 흔들렸다. 용팔이는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탁하고 내리쳤다. 뭘 드릴까? 하하, 우리가 여기 떡볶이 먹으러 온 줄 아나, 아주머니. 여기는 이제 우리 구역이야. 장사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지. 그의 말에 다른 깡패들도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정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과거를 지우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이 어둠의 그림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겉으로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깊이 잠들어 있던 본능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서 그냥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은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용팔이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정은에게 바싹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모르겠다고 아주머니. 순진한 척하지 마. 우리가 원하는 건 한 달에 꼬박꼬박 내야 할 보호비야. 순순히 내면 가게는 안전할 테고. 아니면 이 가게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해. 그의 손가락이 떡볶이 솥을 툭 하고 건드렸다. 솥에서 끓어오르던 떡볶이 국물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정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떡볶이 솥은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도구였다. 그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곳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요. 용팔이는 정은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비웃었다. 어쭈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이 동네 아줌마가 배짱이 두둑하네 좋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겠구만. 그는 손짓을 하자마자 깡패들이 식당 안의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뒤엎기 시작했다. 쨍그랑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정은의 눈앞에서 그녀의 소중한 공간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만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정은은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폭력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이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났다. 용팔이는 정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꼴에 여장부 행세는 다음 주까지 돈 안 가져오면 이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나. 아주머니, 그의 얼굴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깡패들은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거친 웃음을 남기며 유유히 사라졌다. 정은은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깨진 접시 조각들, 바닥에 쏟아진 떡볶이 국물, 그리고 뒤집어진 의자들. 그녀의 평화롭던 분식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깡패들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으로 향하던 문이 닫히고 그녀의 어둡고 강렬했던 과거가 다시금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정은은 다시 일어서야 했다. 이번에는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 일주일은 정은에게 지옥 같았다. 파손된 가게를 홀로 정리하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로 채워졌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폭력의 그림자가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가게 구석 낡은 목함 속 신문 스크랩과 가죽 장갑을 수없이 만져보았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다시 그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약속된 날, 전고가 되자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용팔이와 그의 일당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지난번보다 더 거칠고 위협적인 분위기였다. 용팔이는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어쭈 가게는 잘 치워놨네. 돈은 준비했나?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정은은 앞치마를 벗어 탁재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깊이 잠들어 있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듯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드릴 돈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용팔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뭐라고?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지난번 경고는 장난인 줄 알았나 보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정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디 한번 더 짓거려봐. 이 가게를 완전히 박살 내줄 테니까. 바로 그때였다. 용팔이가 정은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려던 순간 정은이 입고 있던 긴팔옷 소매가 걷히면서 그녀의 손목에 감춰져 있던 희미한 문신이 드러났다. 문신은 평범한 문양이 아니었다. 세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얽히고 설킨 듯한 독특하고도 강렬한 문양이었다. 그것은 과거 그녀의 이름과 위치를 상징하는 특정 조직에서만 허용되던 표식이었다. 용팔이는 문신을 보자마자 움찔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손을 놓으려 했지만 정은은 그의 손목을 역으로 움켜쥐었다. 정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하게 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작고
선한 여주인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냉철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흘러나왔다. 마치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난 듯했다. 용팔이는 자신이 잡힌 손목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악력에 당황했다. 그는 정은의 눈빛을 읽으려 애썼지만 그 속에는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깡패 한 명이 비웃듯이 말했다. 야, 용팔이 형, 저 아줌마한테 잡혀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끝내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그 말에 용팔이는 정신이 번쩍 든 듯 다시 정은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용팔이의 눈은 정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야, 아주머니, 당신 이름이 뭐야?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위협적인 기운이 실렸다. 정은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도 섬뜩했다. 그녀는 굳게 닫았던 입을 열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듯 낮고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나 홍연화야. 그 이름이 들리자마자 용팔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홍연화. 그 이름은 그에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이자 공포 그 자체였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누님, 홍연화 누님이라고요. 말도 안 돼. 설마 이곳에. 용팔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누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감히 누님을. 죄송합니다.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용팔이의 행동에 그의 일당들은 물론 가게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용팔이는 이 동네의 악명 높은 깡패였다. 그런 그가 작고 선해 보이는 식당 여주인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며 목숨을 구걸하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깡패들은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정은의 과거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압도적인 힘과 권위를 가졌던 인물이었음을 폭로하며 모두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름, 홍연화.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고 다시 한번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용팔이와 그의 일당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홍연화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전설이었다. 용팔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깡패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정은, 아니 홍연화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작은 분식집을 압도했다. 다시는 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골목에서 추잡한 짓을 하는 게 내 눈에 띄면 그땐 목숨 부지하기 힘들 거야.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했다. 용팔이는 벌벌 떨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들은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다. 깡패들이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던 동네 주민 몇몇은 충격에 휩싸인 채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작고 선한 여주인에게서 드러난 예상치 못한 정체에 대한 경애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정은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어질러진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결국 과거의 자신을 다시 꺼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용팔이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정은의 분식집에 용팔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검은 고급 세단 여러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고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분식집을 애워쌌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50대 후반의 거구의 남자였다. 그는 한쪽 눈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차가운 눈빛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 같았다. 그의 이름은 강만식. 과거 흑룡파의 2인자이자 연화와 함께 조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다. 조직 와해 후 그는 연화가 사라진 틈을 타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강만식은 연화의 앞에 서더니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흘렸다. 홍연화, 네가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이야. 전설적인 붉은 장미가 떡볶이나 팔고 있었다니. 세상 참 재미있군.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 연화를 향한 해묵은 질투와 뒤틀린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연화가 조직을 떠난 후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연화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강만식은 그녀의 과거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연화의 평화로운 삶을 부수고 그녀를 다시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 분명했다. 강만식, 여긴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돌아가. 연화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만식은 비웃었다. 내가 왜 돌아가야 하지? 너 때문에 내 지난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네가 사라진 후에 내가 겪었던 일들을 알기나 해. 이제 와서 착한 시민 코스프레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손이 가게 안의 테이블을 거칠게 쓸어내렸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다. 여기 있는 동네 주민들. 그리고 이 평화로운 골목이 내 과거와 무슨 상관이지? 연화는 동네 주민들의 불안한 시선을 느끼며 강만식을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강만식은 연화의 말을 비웃으며 오히려 그녀를 압박했다. 이 골목 하하, 네가 여전히 정의로운 척하는 게 역겹군. 네가 감히 나를 거부한다면 이 골목은 물론 네가 애지중지하는 이 분식집은 물론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네 과거를 세상에 폭로할 수도 있겠지. 그의 위협은 단순한 돈 요구를 넘어 연화의 현재 삶과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는 연화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평범한 삶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인질로 삼았다. 연화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의 본능을 꺼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붉은 장미를 다시 깨워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강만식의 압박은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이 모든 위협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의 숨겨진 영웅으로서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만식과 그의 부하들이 엄마의 떡볶이를 애워싼 그 순간 골목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정은, 아니 홍연화는 그들의 비웃음과 위협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의 잔혹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피와 폭력,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붉은 장미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작은 분식집, 그리고 그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던 동네 주민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홍연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은 평화를 지켜야 할 엄마의 떡볶이 여주인이었다. 마지막 경고야. 강만식,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어.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만식은 코웃음을 쳤다. 하하, 네가 지금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손에서 칼을 놓은 지 얼마나 됐지? 지금의 너는 그저 떡볶이나 파는 아줌마일 뿐이야. 그의 손짓에 부하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테이블을 뒤엎고 주방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쨍그랑쿵 요란한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다. 동네 주민들은 겁에 질려 멀리서 발만 동동 굴렀다. 연화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번득였다. 그녀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첫 번째 깡패가 떡볶이 솥을 발로 차려는 순간 연화의 발이 번개처럼 움직여 깡패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깡패는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폭력 없이 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단련된 무술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깡패들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하면서 그들의 관절을 꺾거나 급소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이게 말이 돼. 용팔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경외심이 피어났다. 붉은 장미의 전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강만식은 예상치 못한 연화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쓰러져 아픔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제압당하자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연화를 노려봤다. 흥 역시 홍연화. 아직도 쓸만하군. 하지만 이건 어떨까? 강만식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비겁하게 뒤로 돌아 연화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연화의 옆구리였다. 연화는 그의 움직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몸을 빠르게 틀어 칼날을 피했지만 칼날은 그녀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붉은 피가 연화의 팔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실패할 위기에 처한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강만식은 피를 흘리는 연화를 보며 비웃었다. 어때 이제 과거의 내 실력이 녹슬었나 보군. 이제 끝이야. 그때 연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피 묻은 팔을 들어올리며 강만식을 똑바로 응시했다. 녹슬었다고 그래. 녹슬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피는 여전히 뜨겁고 내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아. 연화는 순간적으로 바닥에 놓인 낡은 목함을 발로 걷어찼다. 목함이 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낡고 다른 가죽 장갑 한 쌍이 굴러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가장 강력했던 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 장갑을 보는 순간 강만식의 얼굴은 다시 한번 새하얗게 질렸다. 그 장갑은 붉은 장미가 가장 잔혹했던 시절, 피를 묻히며 적들을 제압했던 전설적인 도구였다. 설마, 아니야, 연화, 네가 그걸 다시... 강만식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렸다. 그는 연화가 과거의 악명을 다시 꺼내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연화는 그저 조용히 장갑을 챙겨 넣을 뿐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꿰뚫었다. 강만식,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으키는 소란은 곧 경찰과 언론에 알려질 거야. 네가 새로 세운 조직은 물론 네가 뒤에서 벌였던 모든 추악한 사업들이 드러날 테지. 난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괴롭혔는지, 그리고 과거 흑룡파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모두 알고 있어. 내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지. 내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 넌 이대로 끝이야.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강만식에게 치명적이었다. 강만식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연화는 이제 주먹이 아닌 정보와 지혜로 그를 압도했다. 그녀는 강만식이 과거에 붉은 장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추악한 행위들을 꿰뚫고 있었다. 결국 강만식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가신 듯 창백했다. 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과 절규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연화의 압도적인 지혜와 과거의 위용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용파리와 그의 일당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작고 선해 보이는 여주인이 사실은 거대한 어둠의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압도적인 경외와 존경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연화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을 넘어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폭력배 제압을 넘어 연화가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평화를 지켜낸 정체성의 승리로 이어졌다. 정은은 팔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평화를 지켜낸 안도감과 함께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만식의 굴복과 함께 엄마의 떡볶이를 짓눌렀던 폭력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다. 연화는 강만식에게 지난날 그가 벌였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의 증거 자료들을 넘겨받았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강만식과 그의 조직은 예상치 못한 연화의 방역과 철저한 증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곧 경찰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지역사회에 퍼져나갔다. 주민들은 작고 선해 보이는 여주인이 사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깡패 조직을 일망타진한 숨겨진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함께 환호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했다. 용파리와 그의 일당들은 경찰에 잡혀가는 강만식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다. 그들은 연화의 예상치 못한 힘과 지혜에 압도되었고 그녀가 내린 처벌이 자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용파리는 홀로 연화의 분식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누님을 몰라 뵙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벌이든 닭에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조용히 그의 앞에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었다. 벌내가 줄 벌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다시는 폭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내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용파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돌았다. 누님, 정말입니까? 저 같은 놈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진심으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야. 그날 이후 용팔이는 연화의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연화의 지시를 성실하게 따랐고 동네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의 모습은 과거의 깡패가 아닌 한 명의 성실한 청년으로 변해갔다. 이는 연화가 더 이상 주먹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숨겨진 영웅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연화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동네의 안전을 지키고 작은 분쟁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주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분식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다. 연화는 자신의 옛 친구이자 조력자였던 조직의 전 참모 김덕수와도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다. 덕수는 조직 와해 후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덕수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덕수는 연화의 선택을 지지하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연화야,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길이 옳아. 이제 네 강인함과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해. 덕수의 진심 어린 격려에 연화는 비로소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강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폭력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설립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연화의 삶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여 더욱 완전한 자신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작은 분식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엄마의 떡볶이는 이제 단순히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을 넘어 동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정은은 엄마의 떡볶이, 여주인을 넘어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자 숨겨진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어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원동력이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정은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폭력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연화의 집을 설립했다. 연화의 집은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정은은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상담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주먹 대신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많은 청소년들이 연화의 집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고 그녀를 누님이자 선생님으로 따랐다. 용팔이 역시 연화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정은을 도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데 힘썼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험악함 대신 진심 어린 미소가 자리 잡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연화의 집에서는 작은 졸업식이 열렸다. 정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뽐내고 미래의 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은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 자국이 햇살 아래 비쳤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자국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문신은
그녀의 강인함과 과거를 상징하는 마치 영광의 훈장처럼 보였다. 졸업식이 끝난 후 정은은 엄마의 떡볶이 주방으로 돌아왔다. 떡볶이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매콤달콤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용팔이는 능숙하게 떡볶이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고 연화의 집 졸업생 중 몇몇은 밝게 웃으며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정은은 떡볶이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김은 마치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평화와 행복을 얻었다. 골목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봄바람이 불어와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을 짤랑거렸다. 정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 솥에 불을 조절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두 번째 봄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우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떡볶이처럼 그녀의 삶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터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영웅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